혹시 따뜻한 방 안에 있어도 손발이 항상 차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어젯밤엔 많이 먹지도 않았던 적은요? 혹은 일찍 자려고 노력했는데도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는요? 이런 경험들이 익숙하다면 아마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요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조용한 경고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좀 피곤한가 봐.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체온이 단일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무려 30%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엔진에 기름이 부족한 자동차처럼 몸속 장기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단순한 감기에도 쉽게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기는 만성질환의 시작입니다. 고혈압, 관절염, 소화불량, 심지어 뇌졸중까지요. 우리의 몸은 마치 내부에 난방 시스템이 있는 집과도 같습니다. 불이 점점 약해지면 모든 것이 차가워지죠. 소화는 느려지고 피는 끈적해지고 마음까지도 우울해집니다. 더 위험한 건 그 변화를 당장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발이 굳고 몸이 약해지고 의사가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할 때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몸속의 작은 불씨만 다시 살려도 따뜻한 혈류가 돌아오게 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직 예전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숙면을 취하며 에너지를 되찾는 법, 그저 하루 한 조각의 생각으로 가능합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세요. 현대의학의 근거를 토대로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서 우리가 늘 하듯이 말씀드릴게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특히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추가 안내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살아오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스트레스로 지친 젊은이들부터 약봉투에 의지해 사는 어르신들까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많은 질병의 시작은 약의 부족이 아니라 몸속의 따뜻한 부족이라는 사실을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죠. 몸이 따뜻해야 건강하고 차가우면 병이 든다. 그땐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수백 편의 의학 논문을 읽고 난 지금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순환이 떨어지고 세포가 제대로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안정되면 효소가 활발히 작동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저는 한동안 이 비밀을 가족과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병원비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생강 한 조각이 심장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숙면을 돕는다면 누구나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이를 증명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 들어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 데우면 쇼가월, 하구로 변의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 긴장을 풀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단순히 목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속의 자가 치유 시스템 전체를 깨워줍니다. 당신의 몸을 겨울의 집이라 상상해보세요. 생강 한 조각은 벽난로 속의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거세게 타오르진 않지만 서서히 집 안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고 마음까지도 제주 온천에 몸을 담근 듯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약이 아닌 몸에 대한 이해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 의사 유호진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연구실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부엌 하나, 생강 한 조각, 그리고 매일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전통의학과 현대생리학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정말로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장기들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작은 한 부분이 어긋나면 전체 균형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체온이 내려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간은 과부하가 걸리며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공장의 작은 일꾼과 같습니다. 추워지면 일꾼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그 결과 몸 전체의 리듬이 둔해지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보면 생강은 그 멈춰버린 기계를 다시 돌려주는 몇 안 되는 천연 물질 중 하나입니다. 생강 뿌리에는 무려 400가지가 넘는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진저롤 긴절, 쇼가올 쇼고, 그리고 징게론 징에론입니다. 이 성분들은 특유의 매운 향을 내는 동시에 인체의 생물학적 열쇠 역할을 합니다. 진저롤은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을 개선하고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가열될 때 생기는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며 관절통과 부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징게론은 소화 기능을 안정시켜 복부 팽만, 메스꺼움, 식욕 저하를 완화시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거의 15년 동안 만성적인 손발냉증으로 고생하셨죠. 겨울만 되면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발이 얼음장처럼 차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료해보니 혈압이 낮고 순환이 좋지 않아 늘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과 잠자기 전에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씩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양말 안 신고도 푹 잤어요. 물론 그건 기적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회복된 결과였습니다. 이 원리는 의학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생강이 흡수되면 활성 성분들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손발, 심장, 뇌로 혈류가 원활히 흐르게 합니다. 그 덕분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심장의 부담이 줄며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서울대학교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여러 연구에서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15% 감소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동맥경화와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생강은 심혈관뿐 아니라 소화기관에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늘 위를 생기신지의 근원이라 합니다. 위가 차가우면 몸 전체가 차가워진다는 뜻이지요.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복부 팽만감, 속쓰림, 소화불량을 완화합니다. 특히 채식 위주이거나 고령자, 암 치료 후 회복 중인 분들에게는 식욕을 돋우고 에너지를 되찾게 해줍니다. 저는 종종 노인 환자들에게 아침에 꿀에 절인 생강 한 조각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속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며칠 만에 속이 편해지고 더부룩함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이 부분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은 옹기원치라 하고 서양의학은 대사 활성화 메타보릭 액티베이션이라 부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몸이 따뜻할 때 모든 기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체온이 1도 오르면 신진대사 속도가 약 12% 증가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즉, 에너지 연소가 활발해지고 지방이 덜 쌓이며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 생강차는 단순히 몸을 덮이는 것뿐 아니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여성분들이 계절과 상관없이 아이스 커피나 찬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게 지속적인 냉기를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찬물이 위로 들어가면 몸은 그것을 데우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그만큼 소화기와 순환계가 2배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시동 걸기 전 예열된 자동차처럼 몸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심장이 턱턱거리는 부담스러운 소리 대신 조용하고 안정된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생강은 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년 이후 불면이나 불안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 잠자기 전 생강을 섭취하고 숙면을 취한 사례가 많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자연적인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숙면을 유도하고 아침에 머리가 맑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포근히 안긴 느낌이에요.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물론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자연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제만 먹으면 몸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고 따뜻한 영양을 공급하고 거기에 생강차를 더한다면 몸은 증상을 숨기는 대신 스스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늘 믿는 철학입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라. 제가 참여했던 한 실험에서 노인들이 하루 3번 4주 동안 생강차를 마셨을 때 혈중 IgA 항체 수치가 평균 18% 상승했습니다. 즉,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화려한 영양제 대신 단순한 식단과 아침 생강차 습관만으로 건강하게 사십니다. 그분들은 진저롤이나 쇼가올이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뜻함은 삶이고 차가움은 병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가장 큰 변화는 늘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생강 한 조각, 따뜻한 물 한 잔, 꾸준한 습관 하나. 그것이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매일 아침 생강의 은은한 향과 따뜻한 기운이 목과 가슴을 타고 퍼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단 몇 분 만에 몸속을 도는 따스한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생리학적 증거, 즉 당신이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약에서 찾지 마세요. 기적은 이미 자연이 준 가장 단순한 것들 안에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이유와 그 일을 생강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이해하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음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생강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이고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의학에서 약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용량과 사용법이기 때문입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죠. 너무 적으면 춥고 너무 많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생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때, 올바른 방법으로 쓸 때에만 비로소 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강을 약처럼 생각하지 말고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라. 생강은 복잡하게 다리거나 처방에 맞춰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루 중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준비하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깬 직후입니다. 그때는 몸이 아직 차고 소화 기능이 느리며 혈액순환이 약한 상태입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위장을 깨우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심장과 뇌로 가는 순환을 돕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3, 4조각 정도 끓는 물에 넣고 뚜껑을 덮어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활성 성분이 충분히 녹아나오게 하는 과정이죠. 맛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꿀이나 흑설탕을 조금 더해도 좋습니다. 단, 반드시 따뜻할 때 마셔야 합니다. 식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흰 설탕 대신 꿀이나 흑설탕을 써야 하나요? 그 이유는 흰 설탕은 지나치게 정제되어 몸을 오히려 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꿀과 흑설탕은 미네랄이 남아있어 혈액순환과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의 따뜻한 매운맛과 꿀의 은은한 단맛은 마치 음향의 조화처럼 몸속의 균형을 부드럽게 맞춰줍니다. 저녁에는 잠자기 약 1시간 전 연한 생강차 한 잔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돕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신호가 잦아듭니다. 제 불면증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5, 7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수면제를 끊고 편안히 잠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은퇴하신 교사, 이씨 할머니가 불안과 불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연한 생강차에 레몬 한 조각과 꿀 한 스푼을 더해 잠들기 전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그건 자연이 보여주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의 증거였습니다. 생강은 식사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김치, 육수, 생선국, 심지어 고기구이에도 생강을 넣어왔습니다. 단지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양념장에 다진 생강을 조금 넣으면 음식이 향긋해질 뿐 아니라 식후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이 줄어듭니다. 속이 자주 차거나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점심 식사 후 생강 한 조각을 천천히 씹어보세요. 위산이 조절되고 속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생강은 꼭 생것만이 아닙니다. 건생강이나 생강가루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출장이 잦거나 바쁜 분들에게는 작은 통에 생강가루를 넣어 다니라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물에 한 스푼 섞거나 아침죽이나 수프에 넣어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드시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단 아이스 커피만 아니면 됩니다. 따뜻한 커피와 생강은 몸을 데우면서도 머리를 맑게 해주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다만 위가 약하거나 위험이 있는 분은 진하게 끓이거나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매운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꿀생강절, 임생강청 만드는 법도 자주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오래된 민간요법이죠.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생강을 얇게 썰어 유리병에 담고 생강이 잠기도록 천연꿀을 부어줍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하루 정도 두면 완성입니다. 매일 아침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 마시거나 목이 따갑거나 기침이 날 때 그대로 먹어도 좋습니다. 이 혼합물은 천연 항균 작용을 하여 목의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서울의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겨울에도 거의 감기에 걸리지 않지요. 생강은 마시거나 먹는 것 외에도 찜질로도 활용됩니다. 경기도 일대에서는 오래전부터 생강 찜질로 아랫배를 덮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생리통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여성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왔습니다. 얇게 썬 생강을 약하게 구워 향이 날 정도로 덮인 후 천에 싸서 아랫배에 15분 정도 올려두면 됩니다. 따뜻한 열기가 퍼지며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습열제, 복부혈관을 확장시키고 평활근의 경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열이 있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 급성 위염이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생강을 피해야 합니다. 몸 안의 열이 이미 과한 상태에서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더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항응고제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고용량의 생강을 먹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생강에는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몸의 반응을 듣는 것입니다. 먹은 뒤에 몸이 편안하고 따뜻해지고 속이 가볍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열이 과하게 오르거나 갈증, 속쓰림이 생긴다면 양을 줄이거나 며칠 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은 극단에서 오지 않는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유행처럼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한 조각의 생강,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의식 이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하다. 몸이 건강하고 호흡이 편하고 맥박이 고르면 자연히 마음도 부드럽고 너그러워집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것.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한국의 어느 가정에 가도 부유하든 소박하든 부엌 한쪽에는 늘 생강 한 통이 있습니다. 그건 사치품이 아니라 배려의 상징입니다. 몸이 아픈 이에게 생강 한 조각, 손님에게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그건 곧 이런 말과 같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제가 의사로 살아온 30여 년의 길을 돌아보면 건강은 사실 복잡한 데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건강은 우리가 매일 되풀이하는 작은 습관과 소박한 선택 속에 있습니다. 생강 한 조각,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몇 분 동안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기.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봉지를 들고 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짜로 다시 건강을 되찾는 순간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돌보는 법을 배웠을 때였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생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병을 사라지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본래 붙어 있는 자가 치유력을 다시 켜줍니다. 과학에서는 이를 항상성 homeostasis, 즉 내부 균형이라 부릅니다. 몸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혈액이 잘 돌고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리듬을 맞추면 질병이 쉽게 파고들지 못합니다. 생강은 그 균형을 도와주는 벗입니다. 따뜻하지만 과열시키지 않고 힘이 있지만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며 부드럽지만 오래갑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한 씨, 74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손발이 차고 관절이 아프며 늘 피로하다고 호소하셨죠. 약도 많이 드셨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새 처방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권했습니다. 아침마다 꿀을 곁들인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천천히 식사하기, 그리고 햇볕 아래서 10분 걷기. 3달 뒤, 한 씨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눈빛이 밝아져서 돌아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마 생강이 제 가장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생강의 마법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믿는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약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동양의학에는 병은 차가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그 말이 맞다는 걸 자주 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은 약해지고 세포는 게을러지며 혈류가 둔해지고 장기 기능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반대로 몸이 따뜻해지면 모든 것이 깨어납니다. 은근한 에너지가 번져 혈액이 잘 흐르고 호흡이 깊어지며 기분까지 밝아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몸의 온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오래, 더 즐겁게 살며 만성질환에도 덜 시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유호진 선생님, 생강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평생. 그러니까 당신의 삶 전체 동안이면 됩니다. 제 뜻은 이렇습니다. 생강이 양치질, 아침 식사, 산책처럼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됩니다. 매일 몸을 돌보는 좋은 습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생강은 단지 몸을 덮이는 재료가 아닙니다. 자기 돌봄의 상징, 유행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선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 한 조각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거창한 것보다 꾸준함을 원합니다. 한 방울의 물도 계속 떨어지면 돌을 파듯 생강 한 조각이 매일 당신의 삶에 자리하면 차 한 잔, 음식 한 접시, 혹은 이른 아침의 따뜻한 숨결 속에서 나이와 현대인의 차가운 생활이 남기는 보이지 않는 한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의료치료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등을 드신다면 생강 섭취를 늘리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과학은 자연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보완합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알맞게 먹고 자연스러운 온기를 지키는 것. 그게 전통과 현대의학을 가장 현명하게 결합하는 길입니다. 요즘 우리는 모든 것이 빠릅니다. 패스트푸드, 빠른 약효, 즉시 결과. 그러나 우리 몸의 속도는 여전히 자연의 느린 박자를 따릅니다. 온기는 생강차 한 모금 뒤에 바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인내 끝에 찾아옵니다. 건강은 조급함이 아니라 성실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저는 의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좋은 의사란 약을 많이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약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혈류를 잘 돌게 하고 소화를 편안하게 하고 깊이 잠들고 마음을 고요히 지킬 수 있다면 처방전 없이도 70%의 병은 이미 극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는 더 오래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충만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에 가볍게 눈을 뜨고
식사 한 끼가 맛있고 밤에 뒤척이지 않고 잠드는 것. 건강할 때 우리는 손주들과 웃고 봄바람 속을 걸으며 찬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 없이도 평범한 하루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모든 분께 바람하지 않는 소박한 행복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신 것, 평생의 동반자인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오늘의 생강차 한 잔이 내일의 한 번 아픔을 막아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귀 기울이며 건강을 돌보는 법을 계속 배우고 싶다면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거의 빠짐없이 읽고 있으며 한 사람의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저는 유호진,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자신의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안다면 우리 모두는 더 건강하고 더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따뜻하고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연이 준 작고 소박하지만 삶을 바꾸는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